네. 국가가 어지럽다는 얘기 아주 지칩니다. 매일매일 매주 어려운데 국가의 원로로서 가닥을 잡아주고 계십니다. 박찬종 변호사님 모셨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매일 숨도 못 쉬게 어지럽습니다. 매일, 매주. 예. 내가 여기 금요일마다 오는데 매주 바뀌는. 매주 이게 혼란이 에스컬레이트. 네, 더 나빠져요. 계속. 더 나빠져 가고 있다. 네. 지금 대한민국에 정치가 있느냐? 네. 없다. 없다. 정치는 없다. 국회가 있느냐? 없다. 국회가 국민 대표자 회의인데 국회가 아니지요. 없는 게 나을 거예요. 이재명 방탄 예. 집단들이 모인 모습이다. 그러니까 국회가 아니다. 그럼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대한민국의 이 국채, 자유민주주의 공화정이라고 하는 이 체제가 헌법에 규정한 거, 이게 지금 훼손되고 있는데 이게 어찌 될 것인가 하는 우려를 이번 주 들어와서 더욱 심각하게 느끼기 시작했어요. 네. 그러니까 이재명 강경파들은 이 국회를 완전히 이재명 보호 아이언 돔을 만들어놨어요. 강철 철판으로 여의도 아이언 국회의장을 감싸가지고 시비 거는 놈은 들어오지 마라. 국민의힘당도 들어오면 들어오고 싶으면 들어오고 말라면 말라. 딱 탄막을 이렇게 쌓아놨는데 지난주일 이래에 민주당 측에 의해서 일어난 아주 상징적인 두 가지 사건이 있어요. 네. 지난주 초에는 그 강민구 지명직 최고위원이 공개적으로 이재명 대표는 민주당의 아버지라 그랬거든요. 네. 이게 개인 숭배까지 이제 드러나거든. 그러니까 거기에 뒤질사라 이러면 이제 찬양 발언이 쏟아지는데 이재명 대표는 공천 혁신과 당원권 개혁을 통해 가지고 40 총선거에 국민의힘당을 압도했다. 그리고 민주당은 계속해서 이재명 당이다. 그러니까 이재명 아버지다. 민주당 아버지. 그러니까 이게 누구는 그렇게 얘기했어. 어버이 수령 김일성 동지하고 닮아가는 거예요. 네. 우리 헌정사 70여 년에 이런 야당이 없었고 이런 야당 지도자가 없어. 그러니까 이 개인 숭배가 어버이까지 어버이 수령 단계로까지 올라왔고, 그게 이제 첫째고, 그 다음에 일어난 일이 지난 21일 금요일 날 국회 법사위원회에서 정청래 위원장과 그 소속 박지원 의원에 의해서 이종섭 전 국방장관, 신범철 국방차관, 해병 전 제1사단장, 현역 해병대 소장 장군, 정복 입고 나온 사람. 네. 그러니까 선서하라. 우리는 공수처 등의 수사를 받고 있기 때문에 오늘 여기서 증언하면 그 수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선서를 못 하겠습니다. 그건 법에 보장한 겁니다. 그렇죠. 예. 선서 거부권, 그다음에 증언 거부권. 선서하고도 증언 거부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정청래 위원장이 네 죄를 네가 알렸다. 죄가 없으면 선서하고 증언해야지. 이게 이제 조선조 시절에 완전히 그 장면을 보고 이거 원님 재판이야. 그러네요. 붙들어다가 네 죄를 네가 알렸다. 그러니까 모르겠다 그러면 형틀에 묶어갖고 이제 매질을 해서 네 죄를 네가 알렸다. 그러니까 이제 그게 몇 번 반복되니까 정청래 위원장이 빨간해갖고 당신들 말이야, 얘 복도에 10분간 나가 있어. 네. 그러니까 이제 박지원 의원이 주섬주섬 나가는 사람 등 뒤에다 대고 한 발 들고 두 손 들고 얼차려 해. 그랬단 말이죠. 네. 이제 정청래 위원장과 박지원 의원의 이 말과 행동은 이게 직권 남용의 권리 행사 방해죄입니다. 예. 국회의 불용은 정인에 대해서 함부로 대하는 그런 그 풍토가 있는데 이거는 그 극한점의 불법 행위를 한 거예요. 네. 권리 행사 방해죄는 뭔가 하면 의무가 없는 사람에게 의무를 강요하는 행위야. 네. 선서 거부할 수 있고 증언 거부할 수 있는 사람에게 그랬고, 두 번째로는 그중에 제복을 입은 장군이 있었단 말이야. 예.
이거는 우리가 60만 대군을 크게 보면 모욕하는 것이고 쫓겨는 장교단을 모욕하는 거예요. 또 해병대를 모욕하는 거고요. 예. 더 쫓겨는 해병대를 모욕하는 거예요. 네. 지금 이 두 사람 모욕 행위를 한 이 두 사람이 다 군대를 안 갔다 온 사람들이에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지금 해병대 전우회가 이제 들끓고 있는데 해병대 전우회만 들끓는 게 아니라 이 국군 전체가 이게 모욕을 당했다. 설사 나중에 기소가 되고 재판받아가 유죄 판결을 받는다 하더라도 이 단계에서 국회에서 이런 모욕 행위를 하고 지금 이게 일주일 됐습니다. 오늘로서 딱. 그러면 민주당이 이성이 조금이라도 있고 양식 있는 집단이라면 대표가 사과를 해야 됩니다. 당사자는 물론 말할 것도 없고 이게 국회의원 신분을 가진 둘은 징계감이야. 국회 윤리위원회에 회부돼야 할 감이야. 윤리위 징계도 징계지만 이거 아까 말씀하신 대로 법 처벌도 가능한 거 아니에요? 아니, 형사처벌 대상이라고. 형사처벌 그러니까. 대상이죠. 직권남용과 권력행사 방해죄로 처벌 대상이고 예, 형사처벌이죠. 받아야죠. 그 다음에 국회법에 따르는 징계 대상이 되고 그것보다도 나아가 이재명 대표가 국민에게 사과해야 돼요. 네. 이런 일에 근데 사과 안 합니다. 안 해죠. 이런 일에 사과하면 나머지 것도 뭐 잘못했다 그러니까 사과라는 소리 듣기 싫어. 그러면 그러니까 이 집단은 이 아이언 도움 집단은 상식, 이성, 도의 이거 다 이게 막 그뭐 어제 오늘 일 건시장처럼 버리고 예. 짓밟고 오늘 아침 어떤 뉴스에 정청래 박지원은 오히려 의기양양하다는데 국민들의 상당수가 최상병 사건에 대해서 권력이 이거 뭔가 뭉개려고 했던 것에 대해서 호령했는데 뭐가 잘못이냐 하는 여론이 있다 이거야. 그 이제 자기네들 개딸의 의견이 물론이지. 예. 여론이 있겠지. 그러니까 지금 이런 분위기에 이제 민생은 아예 뒷전이야. 뭐 윤석열 대통령이 공약했던 뭐 교육, 의료, 뭐 노동계획 이런 건 다 뒷전이고 뭐 저출산 문제도 다 뒷전이고 오로지 그러니까 장군을 망신주기 이것도 결국은 이재명의 방탄 효과를 위한 겁니다. 네, 그렇죠. 이게 공격의 표적은 그걸 건너서 윤석열에게 향해가 윤석열이 지금 탄핵 발의하려고 그러잖아요. 네. 그러니까 거기에 이게 가스라이팅을 하고 있는 것이니까 네. 모든 게 이재명의 이 방탄에 다 맞춰가지고 민생은 완전히 뒷전이다. 네. 거기에 더 기가 막히는 것은 수원지방법원에 이화영 유죄 9년 6개월 판결을 했던 주진우 부장판사를 탄핵하겠다. 네. 그러가 개딸들이 수원지방법원 앞에서 탄핵하겠다고 데모를 하는 게 아니고 검찰청 앞에서 탄핵을 해요. 검찰청 앞에서. 네. 그리고 지금 장관 한 사람, 법관 한 사람, 검사 셋을 이미 탄핵 결의를 한. 네. 그 수원 지금 수사라인 검사도 지금 또 하나 탄핵을 해놨다. 이게 모든 게 이게 이재명 방탄이 말해야 하는데 이게 경희대학교 후배고 서울중앙지검장 하면서 온갖 이게 회방을 놓던 이성윤 의원 등이 주동이 돼가지고 김성태 쌍방울 회장을 네. 이화영과 관련된 재판에서 허위 증언을 했는데 이거는 의도를 가진 모해 위증이다. 모해 위증. 예. 그래가 김성태 등을 고발을 했어. 네. 그러니까 이재명 재판 시작되기 전에 김성태 아주 기죽이고 주진우 쫓아내고 그 역시 공소유지는 수원검찰하니까 그 탄핵하고 일이 여기까지 이제 발전이 됐다. 그러면 이 사태를 저는 헌정 위기를 지나쳐서 모두의 말씀대로 국채 위기에 도달했다. 국가 정체성 위기요. 헌법의 자유민주주의 공화정 체제가 국회가 아니다. 국회는 국민대표자회의인데 지금 국회가 아니다. 이재명 일파의 이재명 방탄을 위한 그들의 대표들이 모여가지고 거기에 반대 세력은 함부로 못 들어오게 딱 막아놨다. 그게 국회가 아니다. 그럼 국회를 포기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리고 정당민주주의 조항 완전 위반하고 있고 국회의회민주주의 조항 위반하고 있고 그럼 이거 공화정 아래 대한민국 체제를 이게 부정하고 파괴하는 행위 아니냐. 그럼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최종 책임은 국민이지요. 네. 헌법상 제1기관이
우리가 국회의원 뽑아놨잖아요. 어떻든 191명의 범야권 뽑아놨잖아요. 그리고 국민의힘당 108명 뽑아놨잖아요. 그 가운데서 이재명이가 모든 걸 장악했대. 최종적으로 국민 책임이지. 국민이 뽑아놨다 이게. 국민의 지금 30% 이상은 이재명 계속 지지해요. 그게 지지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그러나 반대하는 사람이 많은데 그럼 국민이 최종 책임을 져야 되는데 그럼 국민이 4.19처럼 어떤 계기에 이게 분기탱천하는 것이지 지금 이 상태로는 국민이 일어나지 않는다 이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108명이 이 아이언 도움을 깨부술 전위부대인데 그게 국민의힘 당이다 이 말이야. 그리고 이번에 7월 달에 이제 전당대회를 두고 네 사람의 대표 후보가 이제 경쟁을 하는 체제인데 지금 30분 전에 여기 오면서 택시를 탔는데 택시 타고 왔는데 60대 중반에 서울 출신 그 대학을 나온 택시기사예요. 택시 한 지 한 3년 됐다 그래. 사업하다 실패가. 결론은 여기 내리기 직전에 자기는 대통령 선거 때 하고 지난번 총선에 2번을 지지했대. 예. 국민의힘당. 그런데 지금 어떠냐. 어설프기 짝이 없다. 이걸 계속 믿을 수 있느냐. 이재명 일파는 도저히 이게 믿을 수 없지만은 이 국민의힘당도 이렇게 어설프게 하느냐. 어설프다. 내가 속은 심정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설프다.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당은 5월 30일 임기가 개시되고 오늘이 28일이죠. 네. 그러니까 거의 한 달 되는데 국회에 안 들어갔잖아요. 네. 안 들어가는데 추경호 원내대표가 단독으로 11개 상임위원장, 노른자의 상임위원장 법사 운영 과방위를 포함해 11개를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먹고 국회의장을 일방적으로 선출할 그때에 혼자 들어가 이사진행 발언을 통해 가지고 너무 심하지 않습니까? 이게 애소하는 거예요, 애소. 아, 참 답답합니다. 그리고 108명 데리고 들어가갖고 야, 이 XX들아, 아니 뭐 깨놓고 이 날강도들아, 이게 국회법과 전통을 무시하느냐 소리라도 질러야 되는데 혼자 들어가고 너무 이러면 심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투항했어요. 그리고 결국은 7자리 상임위원장 받고 걔네들이 부의장 받고, 예. 하나를 2년씩 예. 주호영 뭐 조경태끼리 갈라먹기로 하고 그러니까 백기투항을 한 거예요. 예. 백기투항. 백기투항했습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투항한 부대에 항복한 장수입니다. 항장. 항장이죠. 항복한 장수죠. 네. 근세사의 항장은 어떤 책임을 져야 되느냐. 청일전쟁에 청나라가 완패를 했거든. 네. 북양 해군이 완패를 했거든. 배 전부 일본 공격에 다 침몰돼 버린. 그러니까 거기 이 북양 함대 사령관 정여창 그리고 부사령관 세 4명이 책임을 지고 자결을 했어. 그게 항장이 책임을 져야 되는 거야. 근데 원내대표 사퇴하겠다 이러놓고 사퇴 슬며시 걷어들인 것 같아. 이렇게 무기력하게 짝이 없. 이러니까 그 택시기사 말대로 이게 어설프다. 이걸 어떻게 믿고 아이언 도움을 깨부수도록 할 수 있겠느냐. 무기력한 것뿐만 아니라 얍삽하고 야비한 거 아닙니까? 무기력한 건 힘이 없는 거고 어때 능력이 없는 거지만 이렇게 꼼수를 두고 다시 원내대표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이건 야비한 거 아닙니까? 기회주의. 기회주의죠. 얍삽하고. 표본적인 기회주의. 네. 대한민국 정치에서 에이, 살아남고 돈 좀 벌려면 기회주의자가 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요. 박찬종이처럼 행동하면 거지 되게 했대. 정신적 거지 돼요. 이 방송 듣는 그 뭐 내 동창들도 많고 그런데 전부 기회주의적 입장을 취해야 돼요. 대통령 바뀔 때마다 거기 호응해주고 그래서 자리도 차지하고 그래가 돈도 벌고 그래가 노후에 잘 먹고 잘 살고 그 주호영 부의장 아마 내정대가 기자회견을 통해가 무슨 뭐라 그러더라 이 뭐 국정을 정상화하는데 노력하겠다. 그동안에 뭘 노력했는가? 무슨 노력을 해? 네. 그런데 이제 제야의 이 아이언 도움을 깨부수도록 108명 의원들에게 권고안을 공개적으로 내놓은 게 있어요. 대표적으로 내가 권고안을 내놨는데 네. 이걸 깨려면 108명 국회의원들을 째야 되느냐. 이게 등은 거부하라 그랬어.
그렇죠. 예. 최상은 이게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국회가 아니니까 국회 포기하라. 금배지 떼라. 그러면 총사퇴다. 총사퇴죠. 그러면 이게 끔찍하게 들릴 것이다. 그러면 단계를 한 단계 먼저 앞 단계로 등원 거부하라. 이원회관 입주 거부하라. 6월달 첫 세비 수령 거부하라. 그리고 지역구와 거리로 나서라. 어? 우리가 왜 이러냐 하는 인생을 만들어가고 대학을 그렇게 다니면서. 했으면 되는데 그래 안 하네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도둑놈들입니다. 3월 22일인가 그 공천장을 주고 4월 10일 이제 선거에 국민의힘당 공천자 대회를 할 때에 네. 그 제일 센터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서가지고 우리는 세비를 절반 삭감하겠다. 공약했어요. 예. 그러니까 6월달 첫 세비 아마 25일 기준으로 나왔을 겁니다. 아니면 30일 날 나오든지. 네. 그럼 세비라고 하면 일정액의 급여처럼 된 게 월 1,500만 원인데 예. 이게 전체로 보면 1년에 국회의원 1인당 매월 1,500만 원 외에 주어지는 돈이 월 평균으로 나누면 1,500만 원 플러스 알파입니다. 그걸 당연히. 그게 입법 조사비, 교통비, 뭐 정책 조사비, 추석 연말 떡값까지 포함되고 이게 엄청나요. 그러니까 그 중에 월정액으로 월급처럼 주어지는 1,500만 원을 절반만 받겠다. 그것도 뭐 대단한 결심이지. 그런데 이거 안 지켜. 핫바지 방구 쓰듯이 슬며시 누구도 얘기 안 해. 그러면 이런 거라도 어차피 항복해가 들어가는 마당이지만 이런 거라도 결단을 하면 효과가 있어요. 그렇죠. 우선 결기가 생기고 동시에 민주당을 향해 가지고 우리는 압박도 되고. 이런 정도라도 지킨다 이놈들아. 니네도 지켜라. 놈들아. 그래서 뭐 하는데 야 이 자들아 이런 효과라도 있는데 이것도 슬며시 걷어 잠그고 국힘 있다. 나가면 돼요. 그런 가운데 이제 당대표 선거를 한 3주 앞에 두고 네 사람이 경쟁한다. 네. 윤상현, 나경원, 원희룡, 한동훈. 요게 이제 지난 토요일 날 이제 출사표를 던졌는데 요게 지금 오늘까지 딱 6일 됐는데 이 이재명 탄막을 어떻게 걷어내겠다 하는 방안을 아무도 제시 안 하고 있어. 제시한 것 같아요. 이 대표 눈에, 귀에. 뭐 안 보이는. 이걸 이렇게 하겠다. 지금 이 지경이 돼 있는데 이 좌표상으로 대한민국 국회가 실종되고 이회민주주의가 말살되고 이재명 방탄국회고 민생은 완전히 뒷전이고 대통령 탄핵까지 시동을 하고 있고 이런 집단을 향해서 여의도 국회를 무대로 한데 우리가 그 무대의 한 부분을 어떻게 하면 탈환하겠다. 방안 제시가 아무도 없어. 어떻게 하겠다 이런 방안이 안 나옵니다. 당정은 수평적 관계로 협력해야 된다. 그다음에 당정 일체다. 그다음에 뭐 검사가 바로 대통령 되는 거는 이게 안 된다. 원희룡이가 한동훈이를 상대로. 그게 또 누구는 이제 친윤 비윤으로 갈려가 반 한동훈인데 원희룡 쪽으로 표를 모으는 것 같으니까 여기에 또 반발해갖고 결국은 자기들끼리의 패거리 싸움을 지금 하고 있어. 오늘 일주일째. 예, 예. 그러니까 택시기사 말대로 이 어설프고 예. 이게 좀 심한 말이지만은 문제의 심각성과 본질을 인식하고 출사표를 던졌느냐? 좀 내가 모욕적인 말을 해야 되겠는데 예. 이 바보들아. 사인방. 요것들은 아주 사익한 예. 내가 이 사인방에게 이 방송을 통해서 뭐 내 말 듣게 하겠나. 그런데 잠깐 이 방송을 듣고 관련자들이 그들에게 좀 전해줬으면 싶은 게 네 사람이 오늘이라도 당장 만나라. 우리 중에 누가 대표가 되더라도 이 탄막을 뚫는데 이렇게 하자 하는데 우리 합의하자. 그 정도라도 해야 될 거 아이가. 내가 안 돼도 좋으니까 이런 안을 만들어가고 이걸 우리 공동으로 당원과 국민에게 약속을 하자. 그래야 어설프다는 소리를 안 들을 거 아니야. 예? 어설프다 소리를 안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야에서는
이 탄막을 뚫는 방법을 2단계로 이미 제시해놨어. 그 너희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 어? 이걸 지켜보겠다. 이걸 오늘 결론을 합시다. 네. 4인방에게 박찬종 변호사님이 엄중히 묻습니다. 어떻게 할 것인가? 하오 방안을 내놔라. 넷이서 만나서 내놔라. 네.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